RPM 방법으로 1121 121번 121 1번 1번 아니 1번 아니고 130 130 127 29 40 152 50 34 160 66 40 말고 42 아 42 67 67 77 77 72 79 83 79 80 70 202 200 220 208 8 12 10 210 210 1 10 13 13 오늘 잘 해놔야 나중에 수능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잘 봅시다. 125번 볼게. 120 회전을 이거 어제 했던 거 아니야? 하고 있자. 뭐지? 우리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제 표준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내가 표준형으로 구할 수 없다 그랬지. 표준형으로 다이렉트로 못 구하고 일반형으로 식을 세워놓고 풀 수 있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 선생님 통상대 수업할 때도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꼭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고 출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놓고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결국 저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x 3,4를 지난다라는 건 3,4를 지난다라는 건 x에다가 3y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써달라는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3, 4 집어넣으면 이제 3a 더하기 4b 더하기 c 더하기 2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이게 마찬가지로 2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c 더하기 9는 0.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BC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줄여나가는 거니까 이 두 개 이용해가지고 B 없애서 A랑 C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ABC 구해서 집어넣고 표준형 만들면 되는 거지.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니까 세 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똑같은 문제. 만약에 어떤 삼각형의 매저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고 요 세 꼭지점을 삼각형의 매저번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결국은 방금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지. 이 점의 좌표가 1,2고 이 점의 좌표가 2,1이고 이 점의 좌표가 3,1이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외접원의 중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중점이다를 이용해도 되지만 말 그대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중심하고 반지름의 좌표를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꼭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0
329번에 두 점 1,1하고 2,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 그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게. 그림을 좀 한 번 그려보면 지금 1,1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2가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려는데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 문제는 사실 그림을 안 그려도 괜찮긴 한데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요런 식으로 하나 아마 그릴 것 같고 요런 식으로 하나 그릴 것 같고 요런 식으로 하나 그려질 거야.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두 개다라는 게 식으로 구해지기는 해. 식으로 구해지긴 하는데 그리고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x축에 접하는 원의 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의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을 한 번만 그려보면 나타나는 성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잖아. 중심의 좌표를 a, b다라고 한다면 b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x축에 접하고 있어야 되니까 뭘 확인할 수 있니? x축에 접하는 원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야 돼? 그치? y좌표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값 b랑 반지름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의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을 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반지름이 이제 절대값 b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가 1,1하고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xy에다 1을 집어넣고 xy에다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네. 한번 해볼게. 1-a의 제곱 더하기 1-b의 제곱은 b제곱. 이게 성립해야 돼. 그 다음은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또 b제곱이 성립해야겠다. 요거를 둘 다 만족하는 a, b를 찾으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a 2개, b 2개 이렇게 나올 거야. 또 전개하면 연립방정식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테니까 계산을 생각할게요. 나온 김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니?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가 a, b일 때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요? A하고 같아요. 절대값 A라고 했죠. 절대값 A라고 했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도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고 y좌표도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의 좌표를 다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웬만하면 지금 이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는 반지름의 길이를 y좌표 혹은 x좌표로 설정했지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요것도 반지름이 돼야 되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상황을 줄 거거든. 얘가 1사분면에서 접할 건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에서 접할 건지 줄 텐데 만약에 1사분면에서 접한다면 둘 다 양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양수잖아. r, 이렇게 놓으면 될 거고 2사분면에서 접한다 그러면 x좌표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r, r로 설정하면 되고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로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면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겠지. 우리가 계속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를 한 번만 좀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조금 팁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영어든 좀 이해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무작정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내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신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내가 자꾸 헷갈린다 싶으면 우선은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외우고 가지고 하고 내가 좀 이론을 자주 봤으면 좋겠어. 32번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보세요. 이게 아주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건지를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야. 근데 절대 대놓고 주지 않겠지. 절대 대놓고 주지 않고 지금은 이 콤마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말을 했거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 콤마일이 여기쯤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반드시 그치 1사분면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빨리 체크해내는 부분이야. 내가 좀 그림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내가 중심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이 길이가 모두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를 r, r이라고 두면 되겠지.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냐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식을 세워야 될 거고 얘가 지금 2,1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x는 2, y는 1을 대입하면 얘도 r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r이. 두 개가 나오면 두 개 다 답을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지.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지금 좌표를 구하면 1,1하고 r이 1하고 5가 나온대. r이 1하고 5가 나온대. 그러면 하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야? 1,1인 거고 아까 내가 r,r로 놨으니까 또 하나는 중심이 5,5인 거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같을 때는 사실 뭘 쓰는 게 제일 좋니? 이게 1,1이고 이거 5,5잖아. 아마 잘 할 텐데 x좌표랑 y좌표가 다 같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1대1 때 루트 2다. 이렇게 쓰면 되지. 왜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자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다음 34번. 중심이 직선 x-y-0 위에 있고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하면은 관계 조건을 항상 줄 거야. 지금 이제 대놓고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생기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라고 설정하면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되겠니? 이게 r이고 이게 r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디 몇 콤마 몇이다? r 그치 r 마이너스 r이다라고 설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거야. 근데 이 r 마이너스 r이 지금 어디 위에 있고 싶다 그러냐면 중심이 요거 위에 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그 지역이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x에다가 r 집어넣고 y에다가 r 집어넣으면 요게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r은 얼마다? 1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었다.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다라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파이가 되겠지. 항상 귀찮아도 푸는 날을 한 번씩은 꼭 풀어봐. 도움 진짜 많이 되고 이게 귀찮은 의견내는 공부를 잘하려면 귀찮은 의견내는 파이는 뭐하는 뜻이잖아요. 응, 맞아. 그러면 원의 넓이는 절대로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딱 떨어질 수 없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파이가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 파이에 대한 얘기 한번 했었지. 그 안타까운 일본 수학자 얘기 해준 적 여기 없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네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두껍고 큰 책. 떨어지죠. 세상에서 가장 두껍고 큰 책은 성경이야. 아, 성경.
더 할게요. 오늘 미국 도서관에 가면은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두껍고 큰 책이고 두 번째로 큰 책이 뭐냐면 파이야. 책 이름이 파이야. 파이. 뭐니? 책 딱 펼치면 너는 지금 RPM에 있는 그 글자 크기로 3.1415이 쭉 해가지고 한 1000몇 페이지까지 적혀 있어. 네. 그 책 제목이 파이야. 근데 이게 누가 계산한 걸까?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거야. 슈퍼컴퓨터라는 걸 이제 만들고 2000년 초반에 슈퍼컴퓨터라는 걸 만들고 이제 계산을 한 거지. 참고로 너네 파이 계산을 할 때 우리 파이의 정의는 뭐니?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지. 절대 그렇게 파이가 없거든. 왜냐면 원줄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는 이제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본인 수학자가 1970년도에 일본인 수학자가 1950년도쯤에 갑자기 이제 꽂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파이 계산을 한 거야. 눈 뜨고 일어나면 파이 계산하고 밥 먹고 파이 계산하고 죽을 때까지 이 계산만 한 거지.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짜리인가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계산하는데 500짜리까지 갖고 있어.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그분 묘비명에 그게 써 있어. 묘비명에 파이 그분이 구한 숫자가 딱 적혀 있는 거지. 근데 너네 컴퓨터가 언제 발명되니? 컴퓨터가 1950년도에 발명되잖아. 처음 최초의 컴퓨터 애니그마가 발명이 되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900년도 후반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좀 보편화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 수학자가 의문을 가진 거야. 컴퓨터로 파이 계산을 하면 얼마나 빨리 나올까? 그래서 계산을 딱 했어.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 빌려다가 딱 계산을 했더니 3초 만에 2000 몇 짜리까지 계산을 한 거야. 그 수학자가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580짜리로 죽을 때까지 계산했는데 3초 만에 2000 몇 짜리를 계산을 한 거지. 그리고 비교를 딱 해봤어. 난 200번째에서 틀렸어. 일본인 수학자가. 헛짓거리를 한 거야. 죽을 때까지. 헛짓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슬픈 이런 거. 아니고. 아무튼 봅시다. 처음에 다시 이거. 자, 지금 이것도 어제 한 거 아니야? 두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거 좀 자세하게 풀어볼게.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생각을 해봐. 어떤 선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니? 지름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을 할 거야. 네. 선생님이 얘를 O1이라고 하고 얘를 O2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O2의 지름을 O1이 이등분하는 거잖아. 그럼 O1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니까? 중심을 그치. 요 양 끝을 지나야 돼. O1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생긴 거죠.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O1이 어쨌든 O2의 지름을 지나면 될 거야. O2의 지름을. 선생님 한번 써볼게. 요게 O1이고 O2야. 자, O1이 원 O2의 지름의 양 끝을 지나면 돼. 자, 요게 이제 내 목표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요 선 혹은 요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지.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O1이 O2의 지름의 양 끝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 교점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교선, 이걸 이제 교점을 지나는 교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은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르잖아.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이게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서 이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O2의 지름이면 돼. 그럼 어디를 지나야 되니?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O2의 그치 중심을 지나야 돼. 요게 O2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은 거냐면 둘의 O1과 O2의 교선의 방정식 혹은 뭐 공통현의 방정식이 그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O2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면 돼. O2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O2의 중심은 근데 반지름 필요 없잖아. 중심만 구할 거잖아.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O2의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이지. 교선의 방정식이 여기를 지나면 돼. 교선의 방정식 내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둘이 빼면 된다 그랬지. 그랬어. 그럼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ax에서 2x를 빼니까 a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y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4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요게 지금 교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6, 4 플러스 4는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1이 되겠지. 도형이 어려운 점이야. 도형이 어려운 이유. 도형이 어려운 게 단순히 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의 성질들을 좀 잘 쓸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복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걸 너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간 문과형 선생님들이 있고 이과형 선생님들이 있잖아.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이과 선생님들이 있고 이제 국어나 영어나 사회를 가르치는 문과 선생님들이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과형 선생님들이 좀 더 대단해 보일 수 있거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막 어렵게 풀고 사실 뭐 국어나 영어는 국어 영어 사회는 너네가 느끼기에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막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거나 막 저걸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보면 아 저걸 어떻게 생각하지 저걸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고 수학과학은 솔직히 다 그냥 하다 보면 해. 이게 다 섞이면 돼. 모든 지식이 섞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영어나 과학이나 아니, 영어나 국어는 약간 창조원 처음 보는 것들을 막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일단 국어 선생님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려면 잘 긁어 모으면 돼.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으면 되는 거고 배웠던 내용들을 잘 모아가지고 안 까먹게 게임 내 걸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52번 x축, y축 및 직선 5x 더하기 1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 4 보면 돼. 또 마찬가지야.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x축,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데 1, 4 보면 위에 있고 싶대. 항상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정보를 줄 거라고. 지금 x축,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얘가 5x 더하기 12y 마이너스 8은 0하고도 그냥 그림 대충 그릴게. 대충 이런 선하고도 얘 L이라고 하자. 얘랑도 같이 접하고 싶대. 얘랑도 접하고 싶대. 그러면은 우리 어떤 원이 어떤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 늘 쓸 수 있는 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밖에 없잖아. 늘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풀 거고. 그러면 어쨌든 중심하고 반지름만 설정하면 되는데 1,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 뭘로 두면 되겠어? 잘 콤말로 두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제 요거 단물 다 뽑아 먹은 거야. 얘 단물 다 뽑아 먹고 이제 요 얘랑도 접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r 콤마 r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를 쓰면 되겠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직선에서 r 콤마 r까지의 거리 d가 자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문제 많이 풀어서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13분의 절대값에 r 집어넣으면 17r 마이너스 절대값 8 여기 뭐랑 똑같으면 된다? r이랑 똑같으면 된다. 그럼 13 오른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17r 마이너스 8은 13r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저거를 풀면 아래값이 나오겠지. 얘는 이제 그냥 17 마이너스 17 r 마이너스 8은 뿔마 13r 이렇게 그냥 풀면 되겠지. 그냥 넘기면 r은 2가 나오거나 또는 38 15분의 4 15분의 4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왜 두 개인지 그렇지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접하는 거가 절대값 바뀔 때 그냥
반대쪽에 누가 끌면 이게 절대값 한 개만 있을 때 그냥 다 싹 다 뿔고 붙여도 돼. 참고로 뿔만 붙여서 풀 때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상관은 없었지만 반지름이 기니까 R이니까 R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음수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것만 제껴주면 돼. 60. 왜 R이 양식인 건 아닌데 2R이 3 이런 식이면 절대가 안 돼. 만약에 그치 반지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만약에 반지름이 2R 더하기 3이 나왔다. 그러면 2R 더하기 3이 또 0보다 커야겠지. 항상 반지름이 0보다 커야겠지. 웬만하면 그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치긴 할 텐데 역시 모르니까. 자, 1566번에 원과 원 위의 점 P와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9의 0 사이 거리의 정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잘 한번 해봅시다. 잘 한 번만 해볼게. 지금 항상 원이 나오면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x는 이거 바로 할게.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 나오는데 항상 원은 모든 원의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잘 봐봐, 잘 봐. 내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자, 여기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싶거든. 직선을 그릴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지? 세 가지지. 원과 직선 위치 관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근데 아직 모르지. 네. 그러면은 계산을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우선 얘는 기울기 양수니 음수니? 기울기 음수지. 이게 넘겨보면 알 수 있지. 기울기 음수니까 그 오른쪽 아래로 생겼을 거야. 뭐 그림 그릴 때 안 해도 괜찮은데 나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얘가 원과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위치 관계를 보고 싶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그래야 내가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여기다 5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서 루트 5가 나와. 루트 5가 나와. 루트 5는 반지름의 길이 3보다 커 작아? 작네?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네. 두 점에서. 물론 이제 여기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A.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랑 직선 사이 원 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가 정수인 점의 피해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루트 5. 루트 5는 대충 얼마니? 2점 얼마지? 2점 얼마지? 그럼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이 점, 원 위의 점 중에서 얘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최대한 거리, 수직선 사이 거리지. 이게 거리지. 이게 정수가 되고 싶대. 자, 잘 생각해봐. 이 루트 5야. 반지름의 길이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3 마이너스 루트 5지. 이 정수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는 대충 0. 얼마잖아.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 조금만 더 정확히. 너네 이해하기 좋게. 너무 가깝게 그렸어. 이렇게. 이게 3이고 이게 루트 5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직선과 거리가 정수인 점이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절대 없을 거야. 제일 멀리 떨어지는 애가 0. 얼마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얘만큼 떨어진 아이들은 몇 개 있을까? 대충 모르지만 어디는 정확하게 말 수는 없지만 이 직선하고 거리가 1인 직선 요거랑 평행하면서 직선과의 거리가 1인 직선 하나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은 이 직선과의 거리가 얼마인 점이야? 1인 점이 돼요. 그치? 이 루트 5니까 2보다 살짝 크지? 그럼 중심에 가기 전에 어떤 애도 있을 수 있겠어? 얘랑 평행하면서 거리가 2인 직선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때 원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은 이 직선하고 거리가 다 얼마야?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또 3만큼 떨어진 애도 있을 수 있겠지. 자, 3만큼 떨어진 애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 이 점들은 직선하고 거리가 3인 애들이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면 돼. 자, 여기 루트 5야. 이게 루트 5야. 그치. 여기서 요거랑 연장선상을 거가지고 가면은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이게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직선에서 원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3 플러스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얘가 대충 얼마야? 5점 얼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3인에까지 왔어. 어떤 애도 있을 수 있겠어? 4인에도 있을 수 있겠지. 거리가 또 뭐도 있을 거냐면 5인에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얘도 두 개겠지.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5만큼 떨어지는 애 2개, 4만큼 떨어지는 애 2개, 3만큼 떨어지는 애 2개, 2도 2개, 1도 2개. 그래서 10개가 10개가 다. 결국은 얘도 뭘 이용해서 푸는 거니? 결국은 얘도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모든 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푸는 거야. 너무 중요한 문제야. 시험 되게 단골 문제거든. 엄청난 단골 문제니까. 이런 거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내가 해줄 때 볼 때는 오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또 안 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은 꼭 귀찮아도 한번 꼭 해보고. 어디가 이거?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있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3이야. 근데 지금 직선이 이렇게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잖아. 루트 5만큼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하고 평행하면서 거리가 이 직선과 거리가 1인 직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대충 그냥 여기가 대충 여기서 여기가 2점 얼마잖아. 대충 1만큼 떨어지는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빨간 직선과 거리가 다 1인 아이들이지. 근데 얘가 원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이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똑같이 얘랑 평행하면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그리면 얘랑 얘가 원 위의 점 중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거리가 뭐지? 선생님이 너네 거리 설명할 때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한 거야. 거리 그냥 대충 공식이 이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니까 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자, 1127번 직선의 수직이고 원 x 곱하기 y제곱 9의 접하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색택일 것이야. 어쨌든 접선의 방식 구해달라는 거지. 요거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 구해달라는 거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어볼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자, 만약에 내가 접선의 방식이 어렵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노멀 폼을 써. 가장 노멀한 방법이야. 늘 맨날 쓰는 방법. 어떻게 푼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를 쓰는 거야.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제일 쉬운 방법이야. 지금 봐봐. 요거의 수직이 되고 싶대. 수직이고 쟤랑 접한다? 그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넘겨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온전히 주어졌을 때 쓰는 거 알려줬지.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하나 바꿔주면 된다. 그치, 요렇게 x좌표는 모르니까 그치,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하면 얘네 둘은 서로 지금 수직인 관계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2 루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에서 중심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거리 D는 자 계산하면 3이네. 3분의 K가 되겠다. 절대값. 이게 뭐랑 똑같으면 돼? 반지름의 길이 3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절대값 K는 9니까 K는 뿔마 9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2 루트 2x 마이너스 y 더하기 9는 0이 하나 나오고 2 루트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얘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3번 PQ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둘 중에 뭘 써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를 준 거겠지. 그래서 얘를 써볼까? 얘를 써보면 얘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잖아? 그러면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는 요걸 쓸게. 요게 낫다. 요거 쓰자. 요거 쓰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9,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x절편이 되고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니까 y는 0,9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은 답이 나오겠지. 이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야. 두 번째,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야.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난 언제만 쓰는 거냐면 이거 중심이 원점일 때는 나는 요걸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중심이 원점일 때는 요걸 쓰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참고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라거나 편한 방법은 아니야. 절대. 저게 계산은 훨씬 귀찮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요걸 쓰라는 거고 나는 그냥 이걸 좋아하는 것 뿐이야. 내가 중심이 원점인데 원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쉽게 만들 수 있지. 공식으로 어떻게? x1, x 더하기 y1, y는 9가 될 거야. 근데 얘랑 어떻게 되고 싶대? 수직이 되고 싶대. 여기다 써볼게. x 더하기 2 루트 2 y 마이너스 8은 0하고 둘이 수직이 되고 싶대. 이렇게.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넘겨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앞에 직선의 방식 했던 것처럼 x 개수의 곱 x1 곱하기 1 더하기 y 개수의 곱 2 루트 2 y1이 얼마가 되는데? 0이 되면 돼. 여기 식 하나 나왔지? 그다음 또 하나. 얘가 어디 위에 점이야? 원 위에 점이지. 그러니까 뭘 만족해야 돼? 원의 방정식, 그치? x1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를 만족해야 돼. 이걸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이 계산이 절대 편하지 않아. 계산은 편하지 않아. 계산은 훨씬 지저분해. 저거 연립해서 풀면 x1, y1이 나와서 이거랑 똑같이 나와. 이거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수직 때문에 수식되는 거 한 번만 알려줄게.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문자가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뭐 요거에 수직이다라고 하면 우리 x의 개수에 곱하고 y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돼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의 개수랑 y 개수랑 자리를 바꿔. 이렇게 3x 2y를 쓴 다음에 둘 중에 한 놈의 부호를 바꾸면 돼. 보통은 이제 y의 부호를 바꾸는 게 좀 더 이쁘겠지. 이렇게 플러스 k는 0꼴로 이렇게 쓰면은 둘은 무조건 수직이 돼. 문자가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x를 바꿔도 상관없어. x를 바꿔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거는 쓸 때 앞에가 양수익이 좋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거 바꿔. 사실 이제 너네 이거 지금이나 기억해서 쓰지. 2학년 3학년에 이거 까먹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이거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x 마이 플러스 8 2 루트 2분의 8 이렇게 쓴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 루트 2 x y는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게 돼. 1차 함수를 바꿔서 하게 돼. 그래서 접한 라인이 나오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를 쓰는 게 이미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막상 해보면 저게 제일 편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게 제일 편해. 이번까지 한번 쉽시다. 12번은
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8 위의 점 5,1에서의 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자, 여기 공식이 원래 있는데 나는 공식 안 쓸 거라고 그랬지. 자,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다른 아이들이 야 너는 왜 공식 안 쓰냐, 공식 있으면 편한데 너네 선생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비웃고 말아.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봐. 그래도 기억나는지.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데 요거 위에 점 5,1. 요거 위에 점 이렇게 5,1이 있대. 5,1에서 접선을 그리겠대.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접선을 찾는 게 먼저니까 문제 이렇게 끊을게. 접선을 먼저 그려봅시다. 어떻게 보면 되니? 항상 똑같지, 그치? 지나는 점은 아니까 기울기를 m이다라고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y는 m의 x-5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중심 3,-1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돼. 늘 이렇게 풀 거야. 항상 통일시키는 게 좋아. 전개하면 y는 mx-5m 플러스 1이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mx-y -5m 더하기 1은 0에서 중심 3,-1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겠다. 그럼 거리 d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1 집어넣으면 없어지네? 요게 되겠다. 이게 중심에서 직선사의 거리인데 얘가 뭐랑 똑같으면 반지름의 길이 2루트 2랑 같으면 되겠다. 근데 저 중심이랑 콤마이랑 기울기 구해서 그렇게 해도 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 그게 훨씬 좋겠다. 얘는 그게 훨씬 좋겠네.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지. 원위의 점에서는 그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지금 이게 수직이니까 요 3,-1에서 5,1까지의 기울기가 얼마니? x승가량이 2고 y승가량이 2니까 기울기 1이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보통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래서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기울기 쓰는 게.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73번도 그러면 73번 보고 싶시다. 같은 유형이 있어. 이거 오늘따라 강하지 못해. 이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난리야. 73. 자, 원 중심 위에 점 마이너스 2,1에서 접선이 요거랑 접할 때 실수 A 값이 오시.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그 위의 점의 접선의 방식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내가 유일하게 쓰는 공식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뭐가 되니까 얘가 접하고 싶은 거네. 그 지금 얘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바로 바꿔봅시다.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 4, 1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그치 3,2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쓰는 순간 항상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항상 쓰고 가.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되니? 양수가 돼야 되니까 13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는 꼭 이제 체크하고 가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이거 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2x-y 더하기 5는 0이니까 여기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된다. 이걸 풀면 되겠지. 그러면 중심 점과 직선사의 거리에 의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에 3, 2 집어넣으면 6, 3, 8 이렇게 되겠네. 이게 루트 13 마이너스 a랑 같으면 되겠다. 8은 이 숫자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거 봐라. 이렇게 되겠네. 얘는 제곱하면 여기 맞아? 맞겠지? 맞아? 64는 65 루트 거기 9 아니에요? 루트 5분 여기 9니? 이거 9야? 아니 맞겠지?
81. 81은 65 빼기 5A 이렇게 되겠다. 넘기면 5A는 얼마나 이 숫자 왜 이래? 30, 20, 26? A는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20. 뭐 계산이 이상하지? 잠깐만. 숫자에 더러울 리가 없는데 80. 아 이거 맞아. 이거 26이 아니라 16이네. 마이너스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16이 답이겠다.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약간 느낌 오지 이제? 접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거리가 반지름. 나는 진짜 모든 문제를 싹 다 중심과 반지름 갖고 풀 거야. 모든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물론 이제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원 자체가 그걸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아까 A 조건 했을 때 넘기면 A가 13보다 작고 그치.